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의 둔감성 기르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둔감성, 아니, 둔감성도 길러야 되나요? 왠지 좀 둔감하다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덜 민감하다. 어때요? 좀 부정적으로 들리진 않죠? 학교에서 가만히 보면 주로 뭔가 피해를 입는다고 느끼는 경우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생길 때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뭐 객관적으로 어떤 폭력을 당했고 왕따를 당했고 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만큼 고통을 받은 경우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아이들 간에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작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무딘 것도 좀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의사이면서 이제 작가인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이제 일본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둔감력이라고 이걸 표현했어요. 둔감력. 둔감한 것도 힘이다는 거죠. 둔감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이러한 둔감력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예, 한번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아이들이 사실 둔감한 아이들보단 스트레스를 더 받죠. 그럼 왜 어떤 아이들이 좀 더 민감할까? 선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꽤 큰 영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환경적으로 예민해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가전 환경적인 특징이 어떤 완벽을 추구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감성의 정도는 사실 양육자의 태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면 아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꼭 민감성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민감한 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과민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죠. 혹시 민감한 것과 과민한 것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뭐 그냥 글자 그대로 뭐 민감한 것이 좀 지나치면 뭐 과민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그냥 초등학생들을 놓고 바라봤을 때 예민하고 과민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민감한 아이는요, 바로바로 대책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예, 여기까지는 참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예민한 아이는요,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예. 근데 이걸 넘어서 과민한 아이는 이제 뭐 짜증을 내는 것을 넘어서 불안해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제 둔감한 아이는 어떤가? 뭐 둔감한 아이는 뭐 그냥 학교 생활이 즐겁죠. 일단 뭐 대책을 세울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둔감한 아이들 그냥 뭐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겠냐 뭐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즐거운 어떤 것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미 예민함을 거쳐서 과민함에 가 있어요. 쉽게 흥분하고요, 화내고요, 짜증내고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먹이 막 후다닥 오갑니다.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벌써 이제 과민성 신체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학급에서 늘고 있어요. 과민성 신체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예.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설사 증세를 보여요. 대부분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예전에는 아주 드물었지만 지금은 뭐 학급에서 그런 비슷한 증세로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 아이들 찾아보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이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 이미 일상화된 지 오래됐죠. 예. 이것도 일종의 과민성 신체 반응들입니다. 자, 뭔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 둔감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 일단은요, 충분히 재워야 됩니다. 충분히. 예. 초등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면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 아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면 권장 시간, 보통 9시간입니다. 예. 9시간이 초등학생 수면 권장 기준 시간인데, 이 9시간 이상을 충분히 재우는 아이보다 미달되는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78%가 기준 수면 권장 시간의 미달입니다. 네. 뭐 공부하는 아이들은 선행학습하느라고 미달이고,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엄마 몰래 스마트폰 하느라고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잠이 충분하지 못하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아동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적정한 신체 활동 시간을 충족하는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약 26%밖에 되지 않았어요. 결론은 약 70% 넘는 아이들이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갖고 사는 거죠. 쉽게 짜증나고 민감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자, 사실 뭐 우리 어른들도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거 심각하죠. 어른부터가 여유가 없으니 아이들에게도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도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들 또한 자기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 보통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때 아이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뭐 새로운 친구나 뭐 선생님과 다시 무언가를 적응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종식되었다고 선포되는 순간도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학교를 일상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아마 지금까지의 새학기 증후군을 겪는 것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때 걱정은 그때 할까요? 네. 자, 다시 둔감한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가서요. 그 새학기 증후군이 올 때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눈치를 본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외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많을수록 그러한 뭐 새학기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민감성에 더욱더 이제 예민성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아이의 시선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영향을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자존감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평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시선이 좋다고 하면 안도하고 뭔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혹은 그런 표정이면 불안해하죠. 이건 이제 자존감이 굳건하지 못한 하나의 이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감도 높여주면서 타인의 시선에 둔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요 이상의 상상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상상을 멈추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아이들의 상상력은 창의력에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상상력은 창의력이 좋죠. 그런데 제가 멈추게 해야 된다는 건 그런 긍정적 의미의 어떤 창의적 상상력이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는 상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영희가 나를 보고 비웃은 것 같아. 왜 비웃었지? 내가 영어 시간에 발음이 좀 안 좋다고 지금 친구들한테 놀리고 있구나. 야, 사실 영희는 나를 보고 비웃은 게 아니에요. 네, 출발부터가 잘못된 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타인을 의식한 시선이 강하면 그러한 상상이 계속되고요. 그러한 상상을 멈추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상상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가? 우리 아이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속 상상을 이어가면서 뭔가 고민을 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너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다. 생각보다 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가 상처받으면요. 상상 속에서 더 큰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다가 나중에 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때는 상처가 아니고요. 아주 깊은 어떤 회피의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우울이 되기도 하고요. 타인의 시선에 예민한 아이들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있는 그들의 현실을 천천히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오히려 경직성이 풀어져요. 그러한 예민한 아이들에게는. 지금 예민한 아이들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게으름의 찬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벨기에 철학자 자크 럭클레르그 교수의 책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인간적이려면 거기에는 느림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느림을 둔감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민감해지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바삐 하려고 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만 받고 제대로 완결된 건 별로 없죠. 그러면 또 더욱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다시 더 민감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감당해지기 어려워집니다. 민감한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건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들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뜻도 돼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기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뜻하지 않은 휴일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쯤은 게으른 날들을 좀 선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없는 둔감력을 선물로 안겨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늦게 일어나는 거 보고 열 이만큼 받으셨다고요? 둔감력을 키우고 있대잖아요.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좋습니다. 자,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